센터장님, 질문 있어요. 뭐야 이 카메라는? 뭔데? 센터장님이 최근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. 아, 아들한테 재테크 전문가 아빠로서 알려주고 싶은 재테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. 핵심적이네요. 네네. 여기 마이크는 차고 해야 되지 아, 않겠냐? 그럴까요? 카메라 한 거 보니까 네. 잘라니까 뻘쭘하네. 근데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? 뭔가 아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음. 되게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주실 것 같아서 어. 되게 뭔가 중요하게 평소에 생각하셨던 내용일 것 아. 같아서 궁금해요. 일단 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핵심뿐만 아니라 다 알려주고 싶어. 왜냐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? 살다 보면 이 PD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5년 전에 알았더라면 뭐 20대 때로 돌아간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주고 싶은데 세 가지를 먼저 딱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. 첫 번째는 자산을 모아 나가라. 딱 이 PD는 들어보면 뭔지 알겠지, 이게 어떤 의미인지. 내가 최근에 이 PD 알겠지만 우리 사옥 준비하려고 내가 꼬마 빌딩 알아보러 다녔었잖아. 그러다가 내가 정말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거든. 내가 예를 들어서 봤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5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근데 50억짜리인데 이게 작년에 매매될 때 얼마에 매매가 됐었냐면은 38억에 매매가 된 거야.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2억, 한 달에 1억씩 오른 거지. 그리고 그 건물주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보니까 80대 어르신인 거야.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일한 거 아마 이 PD는 알 거라고. 주변에서 같이 막일도 같이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다? 근데 나는 1년 동안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졌어. 그 할아버지는 그냥 뭐 마실 다니시고 손주들 재롱 보시고 장기도 하셨을 거라고. 근데 나는 팀도 있고 엄청 열심히 하고 에너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한데 그 할아버지는 진 거야.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. 왜 졌냐? 딱 한 가지인 거지. 그분은 건물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고 나는 그게 없었던 거지.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내 노동소득이나 내 사업소득이 이 자산소득을 못 따라간 이런 케이스가 된 거지. 근데 이게 비단 뭐 작년에랑 올해에 국한된 얘기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뭐 5년 전에 자산을 취득한 사람, 10년 전, 20년 전에 자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부자가 되어 있거든.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을 모아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자산을 꼭 모아 나가라.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어. 근데 자산을 모으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치.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돈을 모을 때는 보통 은행에 가서 이렇게 예적금이나 이런 걸로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센터장님도 아들한테 그런 수입을 잘 저축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저축엔 사실 조언이 없지. 안 써야지. 쓰면은 저축을 못 하는 거고 안 쓰면은 그게 저축되는 거잖아. 근데 안 쓰는 거를 어디다 놓을 거냐,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걸 이제 은행에 놔둔다 라는 거지. 근데 은행에 놔두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 PD 은행에 돈 넣어? 안 넣지. 나도 은행에 돈 넣어? 안 넣잖아. 우리가 은행은 고유의 기능이 있지. 근데 그 고유의 기능을 사람마다 달리 생각하는 거야. 어떤 사람은 돈을 맡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 PD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뭐 하는 데야? 돈을 빌리러 가죠. 그치, 돈을 빌리러 가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보관의 개념밖에 없어. 부자가 되는 거랑은 별로 그닥 큰 관계가 없지. 근데 돈을 빌려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산 취득이라는 걸 얻을 수 있잖아.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내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자산을 모아나가라 인데, 자산을 모아나갈 때 내 돈만 갖고 하면은 안 되지. 부족하지 항상.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돈을 잘 모으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 안 쓰라고 얘기를 할 거고 뭐 답이 없어 그거 말고는. 두 번째는 안 쓰고 남은 돈을 어디다 놓을 거냐. 그래 은행에만 놔두려고만은 하지 마라. 물론 다 써서 은행에 놓을 것도 없는 것보다는 은행에라도 놔두는 게 좋은 건 맞는데, 근데 그 돈을 은행에 놓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자산을 사 모아 나가라. ETF가 됐건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그런 걸로 사 모아 나가라.
대신에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다. 이걸 꼭 나는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것 같아. 센터장님 그러면 세 번째 거는 뭐예요? 자리를 옮겨서 세 번째 거. 세 번째 거는 첫 번째,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.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. 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,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만은 되지를 않잖아. 근데 분명히 투자에서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거든. 그러면 투자를 시작할 때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이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? 라는 대안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, 그냥 이거 아니면 난 죽음을 달라 하면서 막 뛰어드는 불나방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. 딱 들어봐도 대안이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.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투자를 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,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. 그럼 그때 우리의 대안은 기다린다라는 대안이 있거든. 왜냐면 어차피 지수는 우상향인 거고, 이 기다린다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,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대안이 있는 투자를 해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다. 이런 걸 나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. 근데 그 기다린다라는 게 사실 좀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사람 마음이라는 누구나, 게. 네. 그러다 보면은 한 배짜리가 아니라 두 배짜리, 세 배짜리도 찾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한 배짜리, 두 배짜리 레버리지, 그리고 뭐 인버스도 있지. 거꾸로 가면 돈 먹는 거, 그런 것도 있는데, 그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 성향이랑은 안 맞아. 나랑 안 맞으니까 뭐 아들도 안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어. 인버스는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잖아. 근데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샀어. 근데 얘가 그냥 계속 올라. 우상향에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얘는 대안이 없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얘는 짧게 치고 빠지는 사람들한테 맞는 건데, 난 또 그런 걸 선호하진 않으니까 인버스 나랑은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고, 그리고 두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, 세 배짜리면 QQQ, TQQQ 이런 거 얘기하는 걸 텐데,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. 근데 이게 배수가 커지면 변동폭이 커지잖아. 그럼 이 변동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돼. 근데 이 변동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. 나는 감당이 안 돼. 하루에 막 10%, 20%씩 움직인다? 야,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5번만 그렇게 움직이면 내 자산 다 날아가는 거잖아. 어떻게 모은 돈인데, 어떻게 벌고. 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는 이런 레버리지는 나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, 내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감당할 수 있는 걸 투자하고 자산을 취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반하지 않나?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꼭 이것만은 명심해라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편지. 잠깐만, 내 아들이 이제 160일 됐거든? 그 영상 편지를 알아들으려면은 한 20년 후가 되겠네? 20년 후에 볼 아들에게 쓰는 영상 편지가 되는 거네? 타임머신처럼 타임캡슐처럼. 일단 재테크 얘기니까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. 재테크 하다 보면 늘 스트레스 받아. 재밌기도 하지만 늘 스트레스 받고 늘 나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. 그게 엄청 나를 막 약간 좀 작게 만들어.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재테크하다 보면 늘 그렇거든. 나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을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은 내가 못 사. 돈이 없는 거잖아. 그 나한테 지금 가난하다고 나 스스로를 느끼게 되거든. 근데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. 그냥 재테크하다 보면 늘 그런 일들은 있어. 그러니 그런 게 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너무 폄하하거나 작게 볼 필요가 없다. 내 스스로를 무시할 필요가 없다.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, 좀 그렇게 느낌이 들 때,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컨트롤 되는데 도움 되는 거야. 첫 번째가 운동이고, 두 번째가 오락거리. 그러니까 재테크나 일을 떠나서 제3의 공간, 제3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느냐. 그게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심적인 관리가 되는 것 같은 거지. 약간 이 PD도 취미나 이런 거 할 때
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재테크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?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,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할 때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오락거리, 뭐 기타를 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수다를 떨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좀 버무려져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할 거잖아, 재테크가. 뭐 한두 번 하고 끝나고 뭐 학교 시험 붙으면 공부 끝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리가, 재미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재테크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, 아들. 네, 있습니다. 오늘은 뭐 이 정도로. 다음엔 녹화하고 쳐들어와. 기습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센터장님, 응? 센터장님 무슨 게임 하세요? 스타크래프트.